선착장은 배를 타고 한강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강버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정식 운항 단 열흘 만에 선박 고장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배는 회항하거나 운항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결국 한강버스는 한 달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탑승을 계획하시고 운항을 기대했던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달 동안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시범 운항을 하며 점검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한강버스는 동화 위에 올랐습니다. 무탑승 시범 운행을 한 달 동안 하는 기간 동안 지금 한 절반 이상 지났는데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고장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잔고장, 기계적인 거는 몇 가지 있었지만 운행에 지장이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의 발언 직후 공개된 제보 영상. 야간에 시범 운항을 하던 한강버스가 2m가 넘는 부표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당시 부표의 등화는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부표는 배의 항로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항로를 이탈한 겁니다. 부표와 충돌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은폐 의혹이 일자 서울시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휴먼 에러의 특성을 좀 더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선장의 운항 미숙으로 보인다. 그래서 확인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선장의 운항 미숙으로 결론 내린 서울시는 재운항을 예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차질 없이 저희가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운항을 9시부터 재개한다. 그런데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착장 앞 100m가량 떨어진 곳에 또다시 멈춘 한강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으셔야 되는데 이런 변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선까지 출동하는 긴박한 상황. 시민들은 당시의 사고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당시 배 안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승객은 모두 구조됐지만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다시 나다. 혹시라도 본인이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진료를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끊이지 않는 사고들. 오세훈 시장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지만 운영사는 주식회사 한강버스. 국정감사에선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한강버스가 민간 사업입니까? 민관 사업입니까? 한강버스요? 예, 한강버스.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이에요.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출자자 협약서입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의 100% 출자회사 SH공사와 민간기업 이크루즈의 합작법인으로 지분 비율은 51대 49입니다. 원래는 SH공사는 우리 서민들의 주택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인데 그 아파트 짓던 건물 짓던 사람들이 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주택 전문 SH공사가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한 배경을 묻자 SH공사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사업에 참여한다고 답했습니다. 2023년 9월 이랜드와 MOU를 맺은 서울시는 얼마 되지 않아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SH공사를 끌어들였습니다. 이크루즈가 선정이 되고 민간업자로 얼마 되지 않아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SH공사와 같이 합작법을 만들겠다. 조례 개정이 있었나요?
그죠. 바꾼 거죠. 이제 이 한강버스 사업이나 그다음 우리 문화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게 원래는 주택에 국한되었던 것들을 그렇게 해서 바꾼 거죠. PD수첩이 확보한 SH공사의 회의록에는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 이사는 SH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상황을 상당히 부담스러운 프로젝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주특기인 SH공사가 선박 사업에 관여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불어나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과 공동 출자자인 이크루즈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SH공사가 참여한 후 한강버스 사업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강버스 사업비가 1,500억까지 늘어났잖아요. 처음에 애초에 500억에서 지금 3배가 늘어났어요. 한강버스는 새로 만들어진 신생 업체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담보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법인인 SH와 이크루즈에서 대여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크루즈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이제 빠진 거예요. SH공사에서 이제 800억 가량을 또 대여를 해주고 500억 가량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를 이제 보증을 서주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배가 만들어지고 선착장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투자된 금액의 3분의 2 이상이 서울시와 SH공사의 재정에서 나온 공공자금입니다. 876억 대출해 줬는데 담보를 잡았습니까? 자, 담보를 잡았습니까? 876억 대출금에 대한 나중에 다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보돼 담보가 있습니다.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담보. 담보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공사가 담보도 없이 876억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대출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다 상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 강구돼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인데 은행이 담보도 없이 876억을 어느 누군가한테 대출했으면 이건 배임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서울 시민이 모든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운명에 놓였다는 것이죠. 서울 한강버스가 당초에는 민간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민간 업체가 들어와서 한강 수상버스를 한다면은 우리가 국정감사 할 필요도 없어요. 잘 되면 그 회사가 잘 되고 망하면 그 회사가 망하는데 뭐하는데 국회의원이 가서 국정감사 하겠습니까? 문제는 왜 민간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 서울시 자회사 합격인 서울시가 100%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SH잖아. SH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부동산 회사에 배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배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야. 근데 왜 SH를 여기다 끼워넣냐 이것이지. 당초 2024년 10월로 공언했던 운항은 3번이나 연기됐습니다. 선박 건조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지금 운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시점으로부터 근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정도 사이즈의 배를 건조할 능력을 가진 건조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게 한국적인 현실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 배를 어디서 만들고 있는 거야? 그 조선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조선소를 이제 받아보게 된 거예요. 그 조선소가 실적도 없고 실체도 없는 조선소가 선정이 된 걸 보고 너무 이상하다.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A중공업은 선주의 무리한 납기일 요구를 맞추지 못해 선박 6척의 물량을 B중공업으로 넘겼습니다. 이 6척을 넘겨받은 B중공업의 실체를 잘 아는 제보자는 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통영으로 이동을 했죠. 중공업. 네. 보니까 뭐 이건 뭐 개판이에요. 이거는 뭐 서울 안에 아무도 없어요. 6월달인데도. 내가 한테 그랬어요. 당신 이거 좀 실수한 거 아닌 건 모르겠다. 응? 지금 6월달인데 10월달까지 6척을 어떻게 만들래 이거. 그러니까 야도도 아무것도 없고 막. 당시 제보자가 B중공업의 현장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알루미늄 합판이 이용되지 않은 채 쌓여 있고 외부 요인을 핑계로 작업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체 제작 능력이 미흡한 조선소가 선정됐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당시 한강버스 수주에 관심이 있었던 또 다른 중소조선업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제보자는
한강버스의 건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지면 레퍼런스 사이즈잖아요. 너 얼마큼 경력이 돼? 실적으로 얼마큼 만들어봤어? 내가 이 배를 만들고자 하는 건 돈을 벌자기보다는 35m짜리 알루미늄 배를 만들어봤다는 실적을 갖고 싶어서 이 배를 도전했는 거거든요. 근데 레퍼런스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이 큰 걸 맡긴 거지. 따지면 이력서조차 낼 수 없는 회사가 물건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이지 진짜. 이 몇백억짜리 배를 만들면서 절차라는 게 원래 다 있잖아요. 실적도 없고 실체도 없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발주를 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걸 주도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B업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그 법인이 대표가 지금 중공업의 대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표를 포함해서 임원, 기술 고문 등이 이 알루미늄 선박 이런 쪽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이런 인력을 보호하고 있어서 그건 문제가 없고요. 이 업체의 기업 설명서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협력업체와 공조 시 충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인선이나 여객선 등 소형 선박을 건조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대표라는 이런 이제 닉네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도 영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입찰을 따로 거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배를 몰라도 너무 몰라갖고 중공업이 어쨌든 신생 기업이었고 예. 완료하셨던 경험이 그때 당시에는 없으셨고 그렇죠. 업체 중공업으로는 없죠. 예. 그럼에도 어쨌든 이 6척이라는 배를 10월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이 계약에 대해서 그때 좀 확신이 있으셨나요? 예,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본인들의 계약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건조 지연에 대해선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어쨌든 받아서 공정을 제때 마무리하시는 거나 예. 이런 거에 있어서는 중공업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근데 당연히 있죠. 지연이 돼서 계속 비용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관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도 크죠. 그게 계약에 큰 문제가 처음에 생겼는데 딱 설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설계가 다 돼 있냐? 그 다음에 자재가 다 준비됐냐? 그러면 우리가 니네가 원하는 6개월 안에 해볼게. 설계 안 준 게 가장 컸죠. 건조 공정이 지연된 데에는 선주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진수 직전에야 배를 납품한 이 업체는 1년 가까이 공정기간이 늦어지며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습니다. 선주가 무능하고 무지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처음에 스타트는 이렇게 엉성한 그 계약의 시스템에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쉽게 해서 그거예요. 우리 단추 잘못 끼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끼면 계속 잘못 끼잖아요. 딱 그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선주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강버스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강버스 건조할 때 있잖아요. 그 계약하셨던 중공업이라는 업체 있으시죠? 근데 제가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안 계세요. PD수첩은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지만 끝내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검토도 부실했고 업체 선정도 부실했던 한강버스 사업. 현재 안전사고는 과연 우연일까? 시민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취향 시기를 정해놓고 거기에 짜 맞추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SH를 집어넣고 완전 점검이 끝나지 않는 배를 띄우게 되고 시장에 순수한 동결하면 일정을 다시 짜야 되겠지. 그런데 무리하게 강행하잖아요. 도대체 뭐에 쫓겨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리고 안전 문제를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운항을 재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